정부 여당 발목 잡는 김병기 이야기 잠시 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아일보 헤드라인을 보면, 자, 동아일보에서 나경원을 저격했는데 나경원 같지만 청정국인지 몰라. 자, 여당 허접한 변명 조사받아야. 이 헤드라인 제목을 보면 동아일보가 작심하고 때린 것으로 보이고요. 그곳이 청정국인지 모르고 어떻게 가냐, 어느 누가 그 해명을 믿겠나, 이런 기사의 내용입니다. 자, 워낙에 넓어서 청정궁인지 몰랐다. 나경원이 이렇게 너무 넓어서 청정궁인지 몰랐다, 이렇게 방송에서 이야기한 것 같은데 워낙에 넓으니 청정궁이었네? 자, 이렇게 알고 갔을 가능성이 더욱더 높은 어딩을 방송에서 말했다. 자충수입니다. 더구나 통일교에서 지금 국힘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런 대사를 흘렸죠. 100명의 의원 명단도 있다. 제가 볼 때 그곳에 나경원 이름이 제일 앞에 있지 않을까, 우선순위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자, 윤희숙 이야기 잠시 건너가겠습니다. 윤희숙은 강선우의 김병기 썩은 생태계 갈아엎자라며 국회의원 범죄처벌특별법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여기서 일단 허위사실 유포, 이거 범죄입니다. 본인이 낸 법안 1호 대상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마치 강선우, 김병기가 그 범죄가 있는 것처럼 애국을 했습니다. 그러나 강선우는 범죄 혐의가 없습니다. 김병기 또한 수사를 받아봐야 이게 범죄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상황이죠. 제가 비판하는 지점은 김병기의 이 태도, 대응, 대처하는 방법, 감이 안 되기 때문에 내려와라, 이 말이고, 제가 볼 때 이 법은 국힘 의원들에게 상당히 불리할 것 같다. 지금 줄줄이 이제 또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누구죠? 그 추경호 또한. 자, 아무튼 되게 국힘 쪽에 불리할 것 같은데, 윤희숙이 이런 특별법 제안을 했다는 것, 뭐 본인은 국회의원이 아니니 막 질렀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국힘당 의원들 많이 나가 떨어지면 그곳에 공천받아 가보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은 있지 않을까. 잘 생각해보세요. 국회의원 범죄처벌법은 국힘당 깡통찰 법이다. 마치 본인만 청렴한 척 나 이러한 법안 냈똥, 이렇게 홍보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봤자 뭐 지선이든 다음 총선도 이미 승부 났습니다. 홍준표의 이번 지방선거 예측이 나왔습니다. 장한석, 자, 장동혁, 한동훈, 이준석 모여본들 지선 어렵다. 살려면 윤석열 도려내야, 라며 홍준표의 지선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겁니다. 국힘당 완패. 그리고 홍준표가 강조했던 건 바로 통합이죠. 국민통합. 자, 그래서 김부겸 후보를, 자, 공개 지지 선언까지는 아니지만 김부겸 후보에 대해서 아주 칭찬했죠. 그리고 나머지 국힘당에 대해서는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사실상 홍준표 대구전 시장이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를 밀고 있다. 자,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구마저, 자, 해볼만하다, 뭐 이긴다, 이렇게까지 말하지 않겠습니다. 해볼만하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김병기 이야기로 건너가겠습니다. 김병기 사태에 대해 대통령실도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다. 장용진 기자 취재가 그렇습니다. 김병기는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쳐도 그가 보인 그동안의 모습, 태도, 행동 정말 심각합니다. 그의 무능함만으로도 저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쿠팡 사태, 대한항공, 병원 특혜, 아빠 찬스, 어제 또 나왔어요. 아들 군 훈련 연기도 뭐 새롭게 터졌습니다. 김병기가 해명을 하는 족족 녹취가 또 나오고 있죠. 반대되는 녹취가. 그러다 보니 아들 예비군 훈련 연기에 대해서는 김병기는 기억이 없다, 이런 입장을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사적인 업무까지 보좌관에게 지시했다라는 것이 언론들의 공격 지점인 것으로 보이고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이 차이일 수 있다고 보입니다. 뭐 범죄 혐의가 아니다, 일단 그렇게 보이지만 상당히 문제는 될 것 같아요. 사적인 부분까지 지시를 하고 있었다는 부분. 자, 이렇게 정말 몇 가지, 벌써 5가지 의혹을 제가 언급했는데, 신기한 것은 김병기 사태를 해치는, 막 공격하는 국힘당 의원들이 몇 명 보이지가 않아요. 기사를 보면 한동훈 그리고 박 대변인 입장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의 두 사람의 목소리를 국힘당 다운표로 처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만큼 국힘당 내부에서도 정말 큰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 즉 같은 상황일 것이다. 지금 다들 김병기 제2의 김병기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시시하는 것 같고 아니면 같은 편이거나 우리 편 김병기 지켜줘야지 공격 안 할란다 이거 아닙니까? 김병기의 태도를 보면 여야 의원들 나랑 다 똑같지 않나. 자, 아무튼 뭐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보좌관에 이런 짓이 다들 하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런 모습. 이런 와중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자, 23,000분이 투표를 해주셨습니다. 창성 95%, 반대 5%. 압도적입니다. 95% 간만에 보네요. 정말 많은 분들이 알고 있듯이 파랑새 설문조사는 당원들 목소리 반영을 잘한다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더구나 그동안 당내 관련 조사에서 적중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감안하면 현재 민주당원들은 김병기 사퇴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 보좌진들의 억지 주장이라고 해명을 하고 있지만 대응하는 태도 상당히 심각하고 과거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윤리위 구성 6대6으로 당원 뜻을 저버렸고 3대 특검 연장도 당 지도부와 당원들의 뜻과 다르게 송원석과 만나 정보조직법 개정안 일부와 맞바꾸며 3대 특검 연장을 줄이는 데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분노한 정청래 당대표께서 당원들 뜻과 다르다 바로 합의를 취소시켰죠. 김병기가 합의해온 사안들 취소하는 일이 번번하다 보니 자, 김병기, 정청래의 갈등이 커져갔습니다. 그 당시 보인 김병기 태도, 논란 정말 심각했죠. 한 손에 주머니, 건들건들 모습, 고개 뻣뻣 제2의 윤석열 보는 모습, 그리고 이번 사태까지 터지면서 김병기라는 사람은 감이 안 되는구나. 감이 안 돼. 저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 저 사람은 당장 물러나야 된다. 다들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압도적인 95% 김병기 사퇴하라 이렇게 나온 게 아닌가. 자, 사진을 보시면 국힘과 개혁신당이 공동으로 통일교 특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수수, 조직적 당원 가입, 민중기 특검, 수사 은폐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그 내용으로 한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좋습니다. 중요한 건 진실이니까 밝혀내야죠.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통일교 특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국힘과 다른 건 신천지도 포함시켰다는 거죠. 다들 잘 아시겠지만 신천지도 만만치 않죠. 통일교급입니다. 문제가 많죠. 그래서 하는 김에 같이 하자라는 겁니다. 문제될 게 전혀 없죠. 내용을 보시면 국힘 발의 내용에 신천지 하나 더 추가한 겁니다. 더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가 되나요? 자, 특검 추천과 구성에 관해서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국힘에서는 법원 행정처장인 천대엽에게 맡기자는 거고 민주당안은 대한변협을 비롯한 법조계 단체에게 맡기자는 겁니다. 이게 어느 것이 더 중립적이냐 뭐 이 문제인데 이건 누가 봐도 민주당안이 더 중립적으로 보이죠. 특검 구성을 사법부에게 맡긴다는 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이상할 것 없죠. 오히려 더 범위를 넓힌 민주당의 신천지 통일교 이 신통특검법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국힘은 또 딴지를 걸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이 철지난 신천지 문제를 특검에 포함하자며 논점을 흐리고 있다. 이건 물타기다. 이게 국힘의 입장인데 정말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지난 윤석열과 홍준표의 국힘 내 대선 경선 과정에서 신천지가 대거 유입이 되었다는 게 여의도에서 정설처럼 퍼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신천지도 이번에 같이 털어보자. 이게 뭐가 문제가 될까요? 오히려 국힘이 떳떳하다면 이건 환영할 일이죠. 국힘의 누명을 풀어주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부감을 보인다는 건 국힘이 많은 부분을 숨기고자 한다라는 거죠. 자, 국힘 구린내가 진동합니다. 자, 이런 구린내 그들의 텃밭에서도 이제 냄새 맡기가 역겹다 이런 반응이 나왔는데 MBS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대구 경북에서 2주 사이에 국힘의 지지율이 40%에서 19%로 훅 떨어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MBS 여론조사 매번 보수 가표집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조사업체인데 이런 압도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힘에서는 표본이 너무 적었다, 잘못된 조사이다 라고 결과를 부정하는 입장을 보였는데 정작 내년 지방선거의 출마 예정자들은 이 결과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주변의 포장마차만 돌아봐도 안다. 확실히 민심이 기울었다. 라며 애가 타고 있죠. 이 결과가 크게 잘못된 게 없어 보인다는 건 불경에서조차도 국힘 지지율이 23%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TK와 불경 이 두 지역에서 이렇게 공통되게 저조하게 나왔다면 이걸 단순히 표본의 부족으로 볼 일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다음 주 결과를 지켜보면 좀 더 정확한 걸 알 수 있겠는데 아무튼 매우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막말로 그간 정치인의 머슴으로 살던 경상도 유권자가 이제 눈을 떠가는 것 같다. 정치인을 도구로 쓸 줄 아는 주인이 되어야 한다. 이런 흐름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아님 또다시 그들의 머슴으로 살지 내년 지방선거 정말 재밌어졌습니다. 자, 요즘 쿠팡 말 많죠. 정부에서도 제재를 가하겠지만 가장 무서운 건 소비자인 우리 국민이 손절하는 겁니다. 정당도 마찬가지죠. 주권자는 우리 국민이 손절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신 차리면 그때 다시 손 잡아주면 되는 거죠. 이게 우리 국민이 주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행동입니다. 결단이죠. 종국에는 해상까지도 우리 힘으로 한번 보여줘야죠. 자, 윤석열이 지난 대선에서 거짓말 많이 했습니다. 특검 말대로 건진법사뿐만이 아니라 김건희와 장모 관련해서도 거짓말 많이 했죠. 이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선거 보조금 400억 추징 들어가는 겁니다. 조희대 사법부가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이거 벌금이 아니라 최소한 징역형입니다. 그렇게 해서 400억 추징이 된다면 이게 국힘 해산의 발판은 될 수 있겠지만 결정타는 될 수 없겠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해산은 이런 해산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이 뽑아놨으니 우리 국민들 손으로 거둬들여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야 뿌리가 뽑히는 겁니다. 과연 우리의 국힘 지지자분들이 이 지극히 당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지 기대는 안 하지만 긍정적으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